네,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4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직무 분석의 원리를 응용하는 응용편으로 이 직무 분석의 원리를 활용해서 회사의 품질 개선 혹은 뭐 혁신 활동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하는 개선 활동이라든가 혁신 활동을 비교적 좀 쉽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무 분석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설명드리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적어도 구강 내용은 학습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1강부터 쭉 순서대로 들으시면 가장 좋겠는데 나는 직무 분석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은 알고 싶진 않고 그냥 혁신 활동, 개선 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구강 내용은 좀 공부를 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고 훨씬 더 응용을 잘 하실 거예요. 자,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직무 수행자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성과,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CSF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직무 수행자들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CSF를 확보하려면 어떤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 직무 수행자들이 어떤 직무 역량을 보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과 목표 CSF 행동지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를 KPI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직무의 성과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직무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CSF 행동지표 직무 역량 KPI를 도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의 원리를 우리가 활용해서 어떻게 조직의 품질 개선 활동이라든가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자, 지금부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혁신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프로세스, 혁신 활동의 가장 첫 번째 프로세스가 돼야 돼요. 이 혁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좋아지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혁신 활동의 첫 번째 프로세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여러분들이 두리뭉실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이 우리가 회사를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두리뭉실해져요. 자, 목표를 설정합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목표를 설정해요.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와 나는 앞으로 훌륭한 야구 선수, 그 중에서도 훌륭한 투수가 될 거야 라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형의 목표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지 파악하기가 용이할까요? 이러한 유형의 목표가 내가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열심히 수행해야 될지를 파악하기가 용이할까요? 이게 훨씬 더 용이하죠.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데 나는 앞으로 훌륭한 투수가 될 거야. 그러면 공 던지는 연습도 꾸준히 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체력도 키워야 되고, 많은 게임도 관람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잘 유추할 수 있는데 반해서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목표, 어떤 혁신 활동, 어떤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할 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수록 우리가 그 회사가 좋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찾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례로 뭐 환자의 2차 감염을 감소시키겠다. 수납할 때 환자의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겠다. 낙상 사고를 감소시키겠다. 의사 선생님들이
전산 처방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이 혁신 활동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단계는, 혁신 활동의 두 번째 단계는 직무 분석에서 어떤 특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들을 찾죠. 직무 분석을 통해서. 혁신 활동도 마찬가지로 혁신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SF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돼요. 자, 그러니까 CSF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낙상사고를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그러한 낙상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을 혁신활동의 성과 목표로 설정했어요. 병원이 되겠죠, 병원. 자, 낙상사고를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낙상사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낙상사고를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병원 내의 각종 시설들도 이 시설이 굉장히 부실하면 낙상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설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으면 낙상사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병원 내의 각종 시설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요인도 낙상사고를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혁신 목표, 개선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CSF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CSF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조직의 이 병원의 직원들은 낙상사고에 대한 인식도 강화가 돼야 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병원 내의 각종 시설의 안정성도 높아져야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 CSF를 도출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직무분석에서도 CSF까지 도출하면 그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될지 그 행동 지표를 도출하는 순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혁신 활동에서도 이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활동들을 잘해야 되는지 그 활동 계획을 도출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상사고 감소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낙상사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병원 내 각종 시설 안정성 이런 것들이 CSF로 도출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낙상사고에 대해서 더 강한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병원 내 각종 시설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먼저 낙상사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이냐. 정기적으로 직원 대상 안전 캠페인을 기획하여서 실시한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낙상사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직원들이라던가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직원들의 안전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수준을 파악해서 뭔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낙상사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높다. 자, 그리고 병원 내의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냐. 병원 시설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병원 내의 시설 안전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신규 장비가 들어왔어요. 또는 신규 새로운 시설이 마련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안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게 되면 병원 내의 각종 시설 안정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병원은 이 병원 내의 각종 시설 안전성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이런 CSF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낙상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CSF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로 KPI를 통해서 이 혁신 활동들,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들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직원 대상 안전 캠페인을 기획해서 실시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 병원이 꾸준하게 잘 진행을 하게 되면 낙상사고 감소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낙상사고율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직원들의 캠페인 참여율도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직원 대상 안전 의식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실시하는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실행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안전 의식 개선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우리 병원의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도 높아질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면. 그리고 병원 시설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개선을 계속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의 재발생률이 낮아질 거고 개선 추진율은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신규 장비 및 시설이 입고됐을 때 안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서 교육하는 이 활동을 열심히 잘하게 되면 신규 장비라던가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러한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활동을 잘하고 있나 보다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러한 수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다면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활동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을지를 모색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활동들을 더 신경 써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CSF를 확보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고 결국에 이러한 CSF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낙상사고 감소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더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직무 분석의 원리를 활용해서 혁신활동, 개선활동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3강 강의 마치고 4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